자, 지금부터는 상학함수의 마지막 과정인 상학함수 활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학함수 활용은 기본적으로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이 상학함수 자체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직각삼각형인데 현재 이 과정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직각삼각형화해서 문제를 풀 거냐라고 질문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직각삼각형으로 해석하는 과정이다. 해석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인 법칙이라는 것, 그다음에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막상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문제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상황 설정에 대한 내용도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을 본다면 사인 법칙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원이 기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 그리고 원 안에 이렇게 삼각형이 놓여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C예요. 그럼 현재 이 A의 맞은편은 스몰 a와 스몰 b와 스몰 c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원이, 중심이 존재한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상태는 누가 봐도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그쵸?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이 그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는 한 꼭지점을 움직일 거야. 그럼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요 A라는 점을 움직이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의 중심을 관통하도록 A라는 값을 옮겨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여기가 이제 A-다. 이런 값으로 옮겨오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A라는 값이 있었는데 이렇게 방향을 옮기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똑같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야 하면은 C라는 길이는 바뀌었어요. B라는 길이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는 게 뭐냐면 요 A라는 길이는 기존의 삼각형하고 이 바뀐 삼각형을 봤을 때 한 각과 맞은편 길이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동을 했을 때 변화하지 않는 게 누구야? 하면은 한 각과 맞은편 길이. 요거만큼은 변화가 없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원의 중심을 관통하면 여기가 바로 18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90도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요것은 지름이니까 이해할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한번 해석해봐.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R분의 A가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중심각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빗변, 여기는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사인 값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왜 A를 움직일까 하면서 이제 B를 움직여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림 자체가 현재 이렇게 그림이 유지가 되고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 자, 이 상태에서 뭐 하자? B라는 값을 움직여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엔 B라는 값을 움직여서 어느 쪽을 지나면 원의 중심을 관통하는 모습을 띄워달라.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와보자.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이제 B-가 될 거고 기존에 있던 여기는 바로 B가 되면서 이렇게 모습을 띄는데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똑같아질 거고요. 바로 여기가 바로 직각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C라는 길이도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A라는 길이도 바뀌었고 유일하게 남는 건 뭐냐면 요 B라는 길이는 안 바뀌었네. 기존 삼각형에 비해서. 그래서 기존 삼각형에 비해서 요 길이 삼각형 바꿨을 때 요 길이와 한 각도는 안 바뀐다.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건 요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요것은 이제 빗변인 2R이 되기 때문에 2R분의 B라는 것은 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럼 2R분의 B라는 것은 바로 사인 B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값이 전혀 변동이 없구나.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요번에는 C라는 값은 그냥 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길이. A하고 B는 가만히 두고 이 C라는 값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현재 원래 여기가 C가 있었는데 요번에도 원의 중심을 관통해서 이동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값이 옮겨와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존 삼각형은 이런 모습을 띄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삼각형으로 모양을 이제 바꿨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바꿨으니까 기존에 있던 현재 B라는 길이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A라는 길이도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안 바뀐 게 뭐야 하면은 이 끼인 각도인 C라는 각도는 안 바뀌더라.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수직이 되면서 요 길이가 남는 거지. 자, 요 길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여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2R이기 때문에 2R과 C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2R분의 C라는 값은 바로 sin C와 같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을 세 개를 한 번은 A를 그 다음에 B를 C로 움직인 거야. 그렇게 해서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 세 개를 하나의 식으로 뭉쳐보자 라고 설명을 했을 때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지 하면 바로 2R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값은 sin A분의 A 값 요것이 2R이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sin B분의 B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요게 바로 2R입니다. 여기는 sin C분의 C가 나왔는데 요것이 바로 2R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하면 바로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 값이 2R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원주각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구나 라는 걸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썼는데 이 공식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거니? 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시 한번 돌아와 본다면 사인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요것이 2R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을 어떻게 문제에 녹이겠느냐 라고 묻는데 첫 번째 과정에선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이 바로 원이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원이 존재합니다 라고 질문한다면 이 식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이 썼을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조건문과 구하는 값을 비교해 보세요.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이렇게 되면 한 각도, 각도가 하나, 각도 한 개. 그 다음에 플러스 변의 길이 한 개,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다. 이 관계를 질문하겠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바로 sin A분의 A라는 것이 2R과 같다. 그러니까 요 식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각도와 그 다음에 맞은편 길이 관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씨를 외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sin A분의 스몰 a라는 것은 2R과 같다. 그래서 요것은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 그리고 반지름이 뭉쳐서 질문할 거고 만약에 조건문이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주면 시험 문제는 반드시 반지름값 구해와 라고 질문할 거고 거꾸로 한 각도와 반지름을 주면 변의 길이 하나를 맞은편 길이를 구해봐라 또는 길이와 반지름을 줬으면 거꾸로 현재 여기 끼어있는 각도가 얼마냐 라는 질문을 던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원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이 없는 경우는 실제 시험 문제가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이 있는데 이 구하는 값의 관계가 철저하게 각도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2개. 그 다음에 길이 값도 몇 개? 2개를 질문하는 설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언제까지 원을 주겠느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바로 요 길이
그래서 A, B, C를 준다면 현재 여기는 스몰 a, 여기는 스몰 b, 여기는 스몰 c가 되면서 한 각도와 그 다음에 맞은편 길이 관계, 요 길이, 또 하나는 한 각도와 그 다음에 맞은편 길이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완성되는 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sin a분의 a는 sin c분의 c와 같다. 물론 상대방의 설정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쪽에 B의 각도를 주고 B의 길이를 질문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각도가 2개, 길이가 2개인 설정을 질문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설정,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원이 있을 때와 원이 없을 때의 설정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사인 법칙을 쓸 때와 코사인 법칙을 쓸 때가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 현재 보다시피 이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조건문과 구하는 값의 설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바로 다음에 볼 이제 코사인 법칙에서도 이 설정이 또 다르다라는 걸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줄 테니까 이해를 하면서 어떤 공식을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될지를 우리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 코사인 법칙을 공부할 텐데 이 코사인 법칙은 뭐야? 라고 설명했어요. 코사인 법칙.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사실은 예전으로 따지면 이게 2법칙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법칙, 2법칙.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2법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과정, 이 증명 과정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뭐 외워서 문제 적용하는 과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법칙을 보는데 1법칙은 뭐야 하면은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삼각형 자체가 직각삼각형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걸 직각삼각형 만들자. 어떤 식으로 하면은 한 꼭지점을 잡은 다음에 맞은편변에 수선을 내리는 거야. 한 꼭지점을 잡아서 맞은편변에 수선을 내려라.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로? 이렇게 2개로 나뉘잖아.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변의 길이를 간단히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바로 뭐다? A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삼각형을 수선을 내림으로써 2개로 분리했구나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각각의 삼각형과 기존의 삼각형이 어떻게 다르니 하면은 현재 C라는 길이와 각도 B는 손해를 보지 않았죠. B라는 길이와 각도 C는 손해를 안 봤죠. 다만 A라는 길이가 나눠졌고 A라는 각도도 쪼개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보니까 한 각도, 현재 요 C라는 거하고 알파라는 관계가 뭘까? 이렇게 설명해보니 요 관계가 바로 코사인 관계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알파니까 이것은 알파가 C 곱하기 코사인 B야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한 각도와 C와 코사인 B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C라는 각 길이와 코사인 B.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해 본다면 B하고 현재 B분의 베타가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관계가 코사인 관계구나. 그러면 베타라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B 코사인 C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와 그리고 끼인 각도의 관계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 기억합시다. 코사인 법칙은 뭐다? A라는 값을 구하고 싶으면 C라는 길이 곱하기 코사인 B, B라는 길이 곱하기 코사인 C 이게 되는 거죠. 양변과 양밑각을 알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코사인 1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했을 때 A라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C 곱하기 코사인 B, 그 다음에 B 곱하기 코사인 C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하면 B라는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살짝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A,
B, C. 그럼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되겠죠. 그러면 b라는 길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바로 c 곱하기 코사인 a, c 곱하기 코사인 a다. 그리고 a 곱하기 코사인 c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c라는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구하기 때문에 b 곱하기 코사인 a, b 곱하기 코사인 a, 그 다음에 플러스 a 곱하기 코사인 b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동일한 과정으로 하나하나 수선을 내렸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어떻게 연립하지? 라고 하는 게 바로 코사인 2법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법칙은 뭐냐? 이걸 연립 좀 해줘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추 코사인 B, 코사인 C, 코사인 A 같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거를 가지고 정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제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 A가 있잖아.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A를 곱해줘. 그러면 여기는 A제곱이란 AC 코사인 B, 그 다음에 AB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B를 곱해서 B제곱이란 BC 코사인 A, 그 다음에 AB 코사인 C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여기는 양변을 C를 곱해서 C제곱이란 BC 코사인 A와 그 다음에 AC 코사인 B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완성되는 값은 AC 코사인 B, AC 코사인 B가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AB 코사인 C와 AB 코사인 C가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BC 코사인 A하고 BC 코사인 A가 같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1순위로는 뭐부터 하냐면 현재 여기 있는 요 두 개를 먼저 연립해 보자. 그러면 초록색이 같으니까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될까? 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과는 바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란 2AC, AC 코사인 B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코사인 A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C제곱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위의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AC 코사인 B, 그 다음에 플러스 BC 코사인 A다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AC 코사인 B가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BC 코사인 A가 같더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위하고 아래의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첫 번째로 합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란 더하는 순간에 지워지면서 2AC 그 다음에 코사인 B가 완성이 되죠. 자, 근데 AC니까 얘랑 얘랑 같잖아. 그래서 얘를 살짝 좌변 넘겨주고 B제곱을 살짝 우변 넘겨주세요. 그럼 먼저 적어준다면 B제곱이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B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기억해야죠. A, B, C가 나왔는데 현재 여기가 B라는 값인데 B라는 값을 제곱한다면 그것은 뭐와 같다? A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요 길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맞은편 길이 하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식이며 현재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까지는 마치 곱셈 공식과 같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살짝 차를 한번 구해봤어. 그러면 두 개의 식을 빼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빼버리면 이거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은 A제곱이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살짝 그려본다면 A, B, C 그리고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다 설명할 수 있죠. 그때 이 특징은 기본적으로 a제곱이 뭐야? 이게 되는 거죠. a제곱이 뭐야? 그러면 a제곱이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그리고 코사인 a와 같다.
즉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맞은편 길이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살짝 와본다면 이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뭘까라고 정리를 해보니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A, 여기는 B, 여기는 C. 그리고 이 특징은 기본적으로 A제곱이란 A의 제곱이란 뭐와 같다? 바로 B제곱. 그쵸? 여기 B,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그래서 현재 이 식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와 같다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써먹을 때는 특징이 뭐야?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조건문과 구하는 값을 봤을 때 어떤 관계니?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요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길이가 몇 개다? 3개. 그리고 또 하나는 각도가 하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는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 할 때는 원이 나오면서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각도 하나, 길이 하나, 반지름. 이게 끝나는 거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길이값 2개. 길이값 2개, 끼인 각도도 몇 개? 2개를 줘야 했어요. 각도 2개, 길이 2개.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길이가 몇 개다? 3개. 각도는 몇 개? 하나의 관계구나. 그러면 만약에 길이 3개를 주고 끼인 각도 가져와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길이값 2개를 주고 끼인 각도 하나, 그리고 남은 변의 길이 하나를 구하세요 라고도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해 놓으면 결국에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문제에 설정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공부할 때 상대방의 공식을 배웠으면 이 공식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정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연결해서 부수적인 내용인 삼각함수의 넓이 구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